안녕하세요. 반포코더 개발자 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반포코더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포코더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할 제인입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네, 제이님.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여러분이 몰랐던 빅테크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 방식, 알아둬야 할 10가지 강력한 소프트웨어 개념입니다. 이야, 제목부터 벌써 기대되는데요? 저도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서비스를 운영하는지 항상 궁금했거든요. 맞아요. 이 개념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면서 확장성, 최적화, 그리고 장애 방지에 활용하는 핵심 기술들이랍니다. 그럼 첫 번째 개념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가자! 첫 번째는 바로 사이드카 패턴입니다. 사이드카? 오토바이 옆에 붙어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제이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메인 애플리케이션 옆에 추가 프로세스, 컨테이너를 붙여서 로깅, 보안, 네트워킹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디자인 패턴을 말해요. 아하, 그럼 왜 굳이 옆에 붙이는 거죠? 메인 애플리케이션에 그냥 넣으면 안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메인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기능을 추가하고 싶을 때 유용하고 각 서비스마다 프록시나 헬퍼가 필요할 때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식당으로 비유하자면 주방장이 메인 앱, 웨이터가 사이드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방장은 요리에만 집중하고 웨이터는 주문 관리와 음식 배달을 담당하는 거죠. 오, 완벽한 비유네요. 그럼 실제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나요? 넷플릭스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엠보이 프록시를 사이드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서비스마다 사이드카 프록시를 붙여서 네트워킹, 로깅, 보안을 관리하는 거죠. 서비스를 수정하지 않고 트래픽 라우팅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와, 넷플릭스 스케일에서 사이드카라니 엄청나네요. 그럼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다음은 백프레셔입니다. 백프레셔, 뭔가 압력이 뒤로 돌아간다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시스템이 과부하될 때 들어오는 요청 속도를 늦춰서 시스템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나요? 메시지 큐, 카프카, 레비뎀큐에서 너무 많은 메시지가 소비자를 압도할 때나 API 레이트 리미팅을 통해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할 때 사용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버퍼링 또는 큐잉을 구현해서 급증하는 요청을 처리하거나 로드 밸런서를 사용해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식당에 비유해 주실 수 있나요? 좋습니다. 식당에서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내부 고객 수를 제한해서 주방이 과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하, 트위터도 백프레셔를 사용하나요? 네, 트위터는 캐스트레를 사용해서 엄청난 양의 트윗을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서비스가 과부하될 때 요청을 늦추거나 일시적으로 큐에 저장해서 시스템 충돌을 막는 거죠. 역시 빅테크 기업들은 다르네요. 다음 개념도 어서 알려주세요. 다음은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서킷 브레이커, 전기 회로 차단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장애가 발생한 서비스에 대한 반복적인 호출을 막아서 전체 시스템 장애를 줄이는 복원력 패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나요? 결제 게이트웨이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 서비스를 호출할 때나 하나의 장애가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산 시스템에서 사용합니다. 이것도 넷플릭스가 사용하나요? 네, 넷플릭스는 히스트릭스를 사용해서 실패한 서비스 호출을 중단합니다. 추천 엔진이 실패하면 서킷 브레이커가 작동해서 UI가 충돌하는 대신 기본 추천을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똑똑하네요. 다음 개념은 무엇인가요? 다음은 썬더링 허드입니다. 썬더링 허드? 벼락치는 물이 뭔가 무서운데요? 웃음.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깨어나서 동일한 요청을 처리하려고 할 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여러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캐시를 새로 고칠 때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같은 트래픽이 폭주하는 이벤트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무작위 타이머를 사용해서 요청 시간을 분산시키거나 클라이언트마다 캐시를 갱신하는 시간을 다르게 하는 스태거드 캐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죠? 물론입니다. 아마존은 다이나모DB 엑셀러레이터 덱스에 자주 요청되는 데이터를 캐싱해서 썬더링 허드 문제를 방지합니다.
수천 명의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하는 대신 캐시된 응답을 먼저 가져오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다음 기능도 기대됩니다. 다음은 카나리아 릴리스, 캐너리 릴리스입니다. 카나리요? 새 이름이 갑자기 왜 나오죠? 새로운 기능을 모든 사용자에게 배포하기 전에 소수의 사용자에게 먼저 배포하는 점진적인 배포 전략입니다. 탄광에서 유독가스에 민감한 카나리아를 먼저 들여보내 안전을 확인하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아하,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위험도가 높은 변경사항, 예를 들어 새로운 결제 흐름을 배포할 때나 실제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전에 사용합니다. 페이스북도 카나리아 릴리스를 사용하나요? 네, 페이스북은 새로운 UI 디자인이나 다크 모드 같은 기능을 일부 사용자에게 먼저 테스트합니다. 성공적이면 점차적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거죠. 정말 꼼꼼하네요. 다음 개념은 무엇인가요? 다음은 블루 그린 배포, 블루 그린 디플로이먼트입니다. 블루, 그린, 색깔 배포인가요? 뭔가 예쁘네요. 두 개의 동일한 환경, 블루, 그린을 준비해두고 새 버전을 배포한 후 트래픽을 전환하는 제로 다운타임 배포 전략입니다. 왜 굳이 두 개를 준비해야 하죠? 은행이나 의료 서비스처럼 매우 중요한 업데이트를 배포할 때나 장애 발생 시 즉시 롤백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블루 구 버전을 실행하는 동안 그린 신규 버전을 배포하고 그린으로 트래픽을 전환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블루로 롤백하는 거죠. 구글도 블루 그린 배포를 사용하나요? 네, 구글 검색은 블루 그린 배포를 사용해서 다운타임 없이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합니다. 새로운 랭킹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이전 버전으로 전환하는 거죠. 정말 신기하네요. 다음 개념도 알려주세요. 다음은 스트랭글러 피그 패턴, 스트랭글러 피그입니다. 스트랭글러 피그, 교사라는 무화가 이름이 무시무시하네요. 점진적으로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대체하는 기술입니다. 마치 덩굴 식물인 무화과가 나무를 휘감아 결국 나무를 고사시키는 것과 비슷하죠.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레거시 시스템에서 마이그레이션 할 때나 한 번에 모든 것을 제작하는 대신 위험을 줄이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모놀리스 주변에 API를 구축하고 점차적으로 부분을 대체 나가는 거죠. 쇼피파이도 이 패턴을 사용했나요? 네, 쇼피파이는 모놀리식 루비언 레일엑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점진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제작하는 대신 결제, 체크아웃, 추천 기능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하나씩 옮겼죠. 정말 똑똑한 방법이네요. 다음 개념은 무엇인가요? 다음은 스노우플레이크 서버,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 눈꽃 서버, 뭔가 예쁘지만 불안정해 보이는 이름이네요. 수동으로 구성되고 복제하기 어려운 서버를 말합니다. 눈송이처럼 유일무이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복구하기 어렵죠. 그럼 어떻게 피해야 하나요? 테라폼이나 안시블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를 사용하고 구성을 버전 관리 시스템, Git에 저장해야 합니다. 구글도 스노우플레이크 서버를 피하려고 노력하겠죠. 네, 구글은 테라폼과 쿠버네티스를 사용해서 인프라를 자동화합니다. 모든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성 파일에서 재현할 수 있도록 해서 동일한 설정을 보장하는 거죠. 역시 구글은 다르네요. 다음 개념도 기대됩니다. 다음은 12팩터 앱, 12팩터 앱입니다. 12팩터, 갑자기 숫자가 나오네요. 이건 뭔가요? 확장 가능하고 유지 관리가 용이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환경 변수 사용, 로그를 이벤트 스트림으로 처리하는 등의 모범 사항을 정의하죠.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나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거나 마이크로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사용합니다. 어떻게 구현해야 하나요? 구성을 환경 변수에 저장하고 로그를 이벤트 스트림으로 처리해서 쉽게 디버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뭔가 어려운데 이것도 비유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좋습니다. 각 방이 공통 규칙을 따르는 모듈식 주택 설계와 같습니다. 변경이 쉽고 확장 가능한 구조인 거죠. 허로쿠도 12대 팩터 앱 원칙을 따르나요? 네, 허루쿠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12대 팩터의 원칙에 기반하여 설계했습니다. 허루쿠의 앱은 구성을 환경 변수에 저장하여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개념이 남았네요. 마지막은 뭔가요? 마지막은 다크 런치입니다. 다크 런치?
어두운 출시, 뭔가 비밀스러운 느낌이네요. 웃음,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활성화할 때까지 기능을 숨겨둔 채로 배포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기능을 배포하되 플래그 뒤에 숨겨두고 특정 사용자나 내부 팀에게 점진적으로 활성화합니다. 인스타그램도 다크런치를 사용하나요? 네, 인스타그램은 새로운 기능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전에 다크런치 모드로 몰래 배포합니다. 알고리즘 변경을 테스트할 때 내부 직원에게만 영향을 미치도록 백그라운드에서 배포하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개념들이 많았네요. 오늘 반포코더님 덕분에 빅테크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저도 제이님과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한 10가지 개념이 여러분의 개발 여정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